2022년 아니네요. 2023년 1월 1일 밤 10시 52분, 밤 11시가 다 돼갑니다. 좀 늦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했고, 우리 또한 북을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적이라고 확실히 규정했습니다. 이 국가를 이끌 때는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식별하는 것, 적과 나, 적아 식별, 적아 구분, 또는 저쪽과 나, 피아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동맹으로 삼고, 적이어야 하는 자한테는 그 적을 쓰러뜨리는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싸운다 그러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사실은 싸우는 과정에서 국가든 사람이든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북한에서 상당히 기세를 올렸는데 뭐 미사일도 쏘고, 이게 어떤 건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놓고 서로 개발하는 경쟁을 하다가 이번에는 전술 유도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전원회의 보고에서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남조선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한다.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했고, 전술 핵무기를 많이 생산하겠다. 핵탄의 보유량을 급속도 늘리겠다. 이런 주장, 이런 거를 원래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서,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말고 다른 것이다. 뭐냐? 필요하면 선제 타격하겠다, 핵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12월 31일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2023년 1월 1일, 오늘이죠. 역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북한은 방사포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포. 방사포를 2022년 마지막 날 세 발을 쏘고,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한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죠. 2023년 1월 1일,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쏜 거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어느 한 장거리 포병 구분대에서, 장거리 포병이란 거는 미사일 쏘는 부대죠. 미사일 전략 로켓트군이 아니라 육군 속에 있는 장거리 포병, 포병 부대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방사표, 거기에서 새로 배정받은, 발급받은, 인도받은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쏜 거다. 동해로 쐈다 그랬고요. 그 전날인 22년 12월 30일에도 역시 그걸 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요, 북한이 600mm, 구경이 60cm인 방사포를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군수노동계급이, 군수품 만드는 그 계급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했다. 성대히 진행했다. 600mm 방사포를 개발해서 당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12월 3일 날 세 발을 쐈고 1월 1일 날 한 발을 쐈다는 겁니다. 이제 600mm 방사포가 뭔가 하면요, 지금 미군이, 미국의 미사일은요, 뒤져진 미사일은 공군이 갖고 있는 ICBM 이름은 미니트맨이죠. 그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IRBM, MRBM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로, 그건 육군만이 갖고 있는데 에이타크ම්스를 갖고 있습니다. 육군 전술 유도 미사일, 뭐 그렇게
에이타킴스, 육군 아미 택티컬 뭐 미사일 시스템, 하여간 전술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미 육군의 사단하고 군단에서 사용하는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여기 원래 MLRS라 그래서 다연장 로켓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2발의 로켓을 쏘는데 그 발사대에다가 2발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에이타킴스가 돼서 에이타킴스 300km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걸 올리면은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이제 에이타킴스입니다. 이거를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KT-SS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가 최종 책임졌습니다. 하나가 천무라고 하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구룡이라고 하는 MLRS가 있었는데 신형으로 천무라는 걸 미국의 MLRS보다 약간 더 큰 걸 만들었고 그거는 이제 12발의 로켓을 쏘는 건데 거기다가 조금은 비밀스러운 건데 400mm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는 180km를 날아갑니다. 그걸 KT-SSM-1이라 그럽니다. 그냥 천무 발사대에서 미사일 지름이 40cm짜리 18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00mm 60cm짜리 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 300km 날아갑니다. 그건 KT-SSM-2라 그러는데 아직 한국형 고유 이름은 못 가졌습니다. 아까 MLRS는 천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KT-SSM은 한국형 전술 유도 탄 뭐 이 정도만 돼 있고 고유의 무슨 뭐 아직 이름이 부여가 안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개발했는가 하면은 KT-SSM은 아까 제가 400mm라고 그랬죠. 그거 4발을 쏠 수 있고요. 그게 2017년에 우리는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600mm를 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완성한 걸로 보여요. 2022년에는 확실히 완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미사일 경쟁이 있어서 북한은 핵탄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CBM을 화성 17형을 쐈으니까 앞서가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우주 발사체 시험을 2번이나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도 핵탄두가 없어 그렇지 ICBM 개발했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IRBM, MRBM은 현무4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전술 유도 무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하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무2하고 현무4, 현무3가 있는데 이거는 육군의 작전사급 부대로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있어요. 이건 합참이 바로 지휘합니다. 지작사령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는 현무2, 현무3, 현무4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 전술 유도 무기는 누가 하느냐? 육군에 이제 지작사가 있고 지작사 밑에는 특별히 이제 포병은 없죠. 그리고 군단에 가게 되면 군단 포병이 있습니다. 포병여단, 1포병여단, 3포병여단, 포병여단들이 있거든요. 2포병여단. 그런 포병여단에 배치하는 미사일이 바로 KT-SSM입니다. 아까 미국은 사단과 군단에 에이타킴스하고 MLRS 배치하는데 우리는 군단에 천무나 구룡을 배치하고 거기에 KT-SSM을 배치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쏠 조짐 모이면 우리가 먼저 킬체인을 가동해서 그 미사일을 때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포병을 퍼서 KMPR을 한다 그랬는데 처음에 킬체인 하는 거는 현무2, 현무3, 현무4 그 다음에 해군의 SLB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쏘면은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맞고 그 다음에 육군에 있는 모든 포병 거기 주력이 천무하고 KT-SSM 1, 2가 되는 거죠. 가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 현무하고 이제 현무2하고 KT-SSM 2는 사거리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무2는 쭉 날아가서 떨어질 때 쫙 탄두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 수류탄 크기의 유탄 500개가 나와서 넓은 지역을 이렇게 두두두둑 하는 거고 우리 그 KT-SSM 2는 그냥
그대로 땅에 꽂힙니다. 뭐 표적에. 그래서 뚫고 들어갑니다. 땅을 뚫을 때 한번 폭발을 하고 그리고 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가 더 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꽝 터지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관통탄이 됩니다. 북한의 지하진지를 부술 수 있습니다. 현무4도 아마 관통탄으로 알고 있는데 KTSSM-2는 관통탄입니다. 북한의 지하진지를 때려 부수는 거죠. 지금 우리가 KTSSM을 먼저 개발했고 북한이 한 발 늦게 그들은 MLRS를 방사포라고 하니까 600mm를 만들어서 이번에 성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각 부대에 배치한 거고 우리는 조금 더 빨랐던 겁니다. 이게 뭐와 비교되는가 하면은 북한이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발해서 뭐 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 이스칸데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현무2를 먼저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 현무2가 떨어지다가 도약도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갖고 있다가 현무2를 토대로 현무4를 개발했고 북한은 이제 현무2 수준의 이스칸데르를 개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탄두만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경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 뒤처지는 걸 막 열심히 따라오면서 필요하면 핵탄두를 쏘겠다는 위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술 유도탄을 만든 건 철저하게 우리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호언장담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사를 그냥 발표했죠. 지금 기자회견을 할 상태가 아니죠. 상황이 아니죠. 대통령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 필요하죠. 지금은.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다음에 해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하방 걸어가가지고 육해공군 총장하고 합참의장하고 통화해서 단호히 대처하라라고 했고 그러한 지시를 받으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어찌하면은 괴멸시켜라 라는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승경 합참의장은 1방공여단하고 1포병여단하고 1포병여단이 아니지 1방공여단을 방문해서 북한 무인기 오게 되면 격추시켜라. 그 다음에 김포에 있는 해병대 이사단과 갖고 쭉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북은 양쪽 지도자가 기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싸움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처럼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계속 헷갈리고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건데 이제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적이라는 걸 인식을 했고 뭐 그걸 하는데 기자들이 쓸데없는 질문해봐야 답변해봐야 그 뭐 말싸움만 되니까 아마 기자회견 생략한 걸로 보이는데 잘하셨어요.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핵탄두가 없어 그렇지 우리 국방 능력은 한 발 앞서 나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필요하면은 북한이 이상한 짓만 하게 되면 먼저 선제 타격을 하고 선제 타격을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ADD를 국방과학 연구소를 MD청 기능 부여해갖고 KAMD를 급속히 발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킬체인과 KMPR을 동시에 가동해서 북한을 초토화시켜야죠. 그런 능력을 갖춰놓고 이북을 상대로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을 우리 특수전사령부가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 김정은을 잡는 거를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삼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고 국내에서는 좌파들이 점점 공간이 줄어들 겁니다. 민노총, 뭐 주사파 밀어내는데 훨씬 빨라질 겁니다. 적을 분명히 해야만 적이 누구라고 해야만 표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와야만 그걸 때리는 수단을 개발하고 작전을 만들거든요. 문재인은 이걸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적과 내통하고 싶어하는 주사파들의 말을 듣는 아바타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지금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남북은 이스칸데르 경쟁을 끝내고 전술 유도탄, 쉽게 말하면 북한판 에이타킴스, 대한민국판 에이타킴스인 KTSSM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치열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이러한 군비 경쟁에서 지는 쪽이 과거 소련이 무너지듯이 냉전이 끝나듯이 그렇게 한반도의 지형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